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지 개발과 인허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찾아뵈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 이렇게 토지 개발 1, 2, 역대 부동산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진짜 이것이 맹지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다. 이것을 저희 강남의 선릉역에서 이 정규 과정으로 했었는데, 이제 정규 과정은 코로나에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 그냥 동영상으로만 지금 강의를 새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시중에 가셔서 교재를 구입하셔도 되고, 저에게 연락하셔서 구입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이 토지 개발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에 이것이 진짜 토지 개발이다. 제 1강입니다. 1강. 이 1강으로 토지 개발이다. 이것을 이제 1강으로 하고, 그러니까 교재가 전부 다 4권이니까 이거는 그, 이 토지 개발 완인데, 이 완을 제가 보면 한 두서 권에 걸쳐서 한 2, 30분씩 짧게 핵심만 그냥 강의할 예정입니다. 토지의 가치, 토지를 산다. 제가 어디 가서 중개사한테 부탁을 해서 땅을 사서 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제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했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제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저한테 오는 대가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그 대가는 사용의 권한과 처분의 권한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의 권한을 처분할 수도 있는 권한이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용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 땅은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때는 땅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어떤 종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가치를, 법의 규제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용의 가치는 대부분이 어떤 땅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건축했을 때 사용의 가치가 높은 거고, 내 땅을 분할을 하고 형질 변경을 해서 땅을 개발을 한다.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 땅에 건물을 짓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을 알고 개발을 하는 것과 건축법을 모르고 개발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토지를 개발한다는 것은 땅의 사용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고, 국가에서 이렇게 사용할 권한을 일부러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법뿐만 아니라 조례를 통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내가 땅을 사는데 내가 내 땅을 샀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흙을 사두는 것이고, 땅이 안 팔린다는 얘기는 사용의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잘 안 팔린다는 얘기지, 제가 보기에는 뭐 사용하는 데만 문제가 없다 그러면 뭐 안 팔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보면은 땅이냐 흙이냐 이런 얘기인데, 땅은 사용할 수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땅이고, 사용할 수 없으면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은 안 팔리고 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팔리고 싸다는 얘기는 사용의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고, 무엇 때문에 규제를 받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규제를 받는지 봐서 그 규제를 해결을 해서 사용할 수 없는 걸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때, 그때 제가 보면 우리가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을 봐야 되는데,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에 이 홈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여기 보면 토지 이용계약 홈페이지 바로 가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하게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면 여기서 보면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해갖고
번지수를 여기 집어넣는 것이 있고, 그 번지수를 집어넣고 열람 이렇게 누르게끔 되면 이런 화면이 뜨게끔 된다. 이 화면을 보시게끔 되면 여기 보면 이제 소재지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개별 공시지가가 나오고, 그 땅에 대한 규제사항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이 내용을 우리가 무엇이 우리가 써 있는 내용이 이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살려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게끔 되는데,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지금 등기부등본이 좀 복잡하게 여러 가지 희한한 얘기가 있어서 그 뜻을 알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은, 자, 보십시오. 부동산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는데, 그 띄워봤을 때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띄워본 것이 아니죠. 서류를, 종이를 본 것이지, 뜻을 아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도, 모든 땅에 대한 그 규제가 이 토지 이용계획 한 80% 정도는 담아져 있습니다. 일단 보면 띄워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살 때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지 않고 사듯이 그 땅에 대한 사용의 가치, 땅에 대한 사용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가 아니고 우리는 미래의 가치를 보는 건데, 미래의 가치는 건물을 짓는 것이죠. 또는 형질 변경을 하는 것이죠. 또는 분할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미래의 가치인데, 이 미래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가 땅을 산다는 얘기는 좀 어려운, 그러니까 수익성으로는 어렵겠죠. 보면은 이 미래의 가치가 이 안에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크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면 번지수가 있고, 지목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이 있고, 지목이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요 세 가지가 보게끔 되면 지금 그 규제를 하게끔 되는 것이 여기 세 가지입니다. 보면 다른 법령 등에 따른다는 국토계획법 이렇게 있는데, 이 국토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내 땅에 결정되어 있는 내 땅의 규제를 받는 내용 자체가 이 내용이고, 이 다른 법령에 들은 땅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내 땅 옆에 학교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는 무슨 뭐 그 군사시설이 있다든지, 비행장이 있다든지, 상수원이 있다든지 해갖고 내 땅 주변에 있는 것 때문에 내 땅에 대한 규제를 받는 거고, 이것은 내 주변에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내 땅에 규제를 받는 거고, 이렇게 그 땅에 대한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땅 주변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위에 거는 내 땅 자체에 대한 규제고, 밑에 있는 것은 내 땅 옆에 있는 규제 때문에 생기는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규제는 뭐냐면 생긴 모양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 생긴 모양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 땅을 살 때 어떤 모양이냐가 여기 보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면 지적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이죠. 지금 보면 이 땅에 보게끔 되면 제가 보면은, 자, 아까 땅은 사용의 가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용의 가치인데, 지금 보면 이 내 땅에 보면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내 땅에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이쪽 땅은 이 사람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해야 되고, 이 땅은 이 땅을 위해서 진입이 된다 그러면 내 땅이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다른 사람 땅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내가 내 땅에 진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항공사진을 보게끔 되면, 항공사진에는 보게끔 되면 지금 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보면은 집이 지어져 있지 않은데, 그럼 내가 이 땅에 집을 짓겠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땅을 통해서 진입을 하는데 이 다른 사람 땅을 통해서 여기 진입을 해서 내가 사용할 때 인허가를 내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조금 그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 땅 자체에 대한 법에 의한 규제가 있고 내 땅 옆에 있는 것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내 땅을 진입하기 위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황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 것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규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규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매입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게끔 되면 이러한 그 지적도나 이런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스마트 국토 정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 국토 정보 해갖고 이 스마트 국토 정보에 들어가셔서 지적도를 보고 현황도 보고 옆에 있는 것도 많이 보게끔 되는데, 자, 제가 한번 이 스마트 국토 정보나 항공우산이나 같이 보는 걸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보는 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서 판단을 충분히 하고, 제가 이걸 보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서류를 다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데, 현장을 가기 전에 내가 현장에 가서 무엇을 확인해서 무엇을 보겠느냐, 이것을 준비를 하고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가기 전에 제가 모든 아까 그 용도 지역에 의한 국토계획과 이행하는 법률에 의한 것도 보고 타법률에 의한 것도 보고 그다음에 항공사진도 보고 지적도도 보고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제가 이 땅을 갔을 때는 무엇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장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인허가 내주는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고 또 인허가를 대신해주는 건축설계사업이나 토목설계사업까지 가서 다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을 때 나에게 결론을 내는 건 이거죠. 나에게 내가 이것을 돈 주고 내가 이 땅을 매입을 했을 때 나한테 내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래의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것을 매입할 것이냐 매입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것을 제가 결정할 수 있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만약에 경우에 좀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다시 말하면 점유하고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무엇만 내가 해결하면 이것이 어떠나 사용의 가치를 내가 높일 수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을 해서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매입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을 말씀드렸고 이제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기 위해서는 모든 땅에 관한 것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저는 법제처를 먼저 들어갑니다. 법제처를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거 제목을 치고 그다음에 뭐야? 검색을 치게끔 되면 이렇게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오게끔 됩니다.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옵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인데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들고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드는 것을 어떤다? 지금 보충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 시행령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지법을 이제 국회에서 만들었죠. 농지법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 제일 첫 번에 농지개혁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이 1974년인데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그것이 바뀌었고 농지보전과 이용에 관한 법률이 94년에 다시 농지법으로 바뀌게끔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때의 법이 바뀌면서 뭐가 됐냐면 1973년도에
농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은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 이전에는 농지를 내가 다른 목적으로 써도 그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써도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1973년도서부터는 농지를 농지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살 때는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용 허가를 받을 때 그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절대 농지, 상대 농지가 있었는데 절대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어떤다? 법으로 묶어놨던 겁니다. 근데 쭉 지내오다가 농지법으로 바뀌면서 절대 농지가 이제 농업진흥지역으로 바뀌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즉 옛날로 얘기하죠.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 농사를 짓는 먹는 사람의 주택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만들어서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법이 바뀌었는데 그 법을 가지고 그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는 아무나 무조건 농사를 짓는 사람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1년 동안 총 돈 버는 거 2분의 1 이상을 농사로 짓는 사람만 농업진흥지역에도 농민의 주택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고 또 다른 곳에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이 있는데 거기다 왜 또 집을 짓느냐 해서 그 집이 있을 때는 못 짓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거리에 봤을 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 다시 말하면 직선거리 30km에 이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그런 집을 지을 수 있겠다 해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본 사람들은 그런 시행령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농업인이니까 농업진흥지역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시행령을 다 보게끔 되면 나는 실질적으로 그 2분의 1 이상을 농사로 돈을 벌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나는 이 땅에 이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못 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고, 나는 다른 곳에 집이 있으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못 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기 농업진흥지역에 집을 지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나야지 내가 지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시행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정확하게 다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혁법령은 연혁법령은 옛날 법입니다. 옛날 지나간 법령인데 바뀌었는데 아까도 보시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조금 너무 여기 보면 얘 있죠. 얘가 있고 지금 법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의 법이고 앞으로 어떤데 이 법이 이렇게 바뀔 예정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현재 이 법이 바뀐 건 2000년 7월 30일 날 바뀌었는데 2021년 7월 13일 날로 어떻게 다시 법이 바뀐다 이런 뜻이고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시행령이 되어 있죠. 시행령도 2024년 1월 27일 날 시행령이 바뀌고 현재는 2021년 4월 27일 날 시행령이 이 시행령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인데 이번뿐만 아니라 옛날에 몇십 년 전서부터 이 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는 연혁법령에서 보게끔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혁법령뿐만이 아니라 국토기획과 이행하는 시행령에 보면 뭐가 있냐면 별표 서식이라고 있거든요. 이 별표 서식에 의해서 그 시행령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떤다? 보충을 해놨습니다. 보충을 해놨기 때문에 보게끔 되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어떤 땅을 형질 변경을 하거나 분할을 하거나 그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 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이런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긴 땅은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보면 시행령의 별표 서식에 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용도 지역에 어떤 종류의 업무를 얼마큼 지을 수 있다는 것도 이 별표 서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표 서식에 들어가게끔 보면 계획관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이 법에 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법을 봐야 되느냐 조례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데 조례가 법을 이기지 못하고 법의 규제가 있는 안에서 조례를 더 어떻게 한다? 강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건물을 내가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마큼 어떻게 지을 수 있는가를 보려면 조례까지 봐야지 확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보기 위해서는 다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보면은 자치법규 검색,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요. 여기 빨간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로 들어간다? 클릭을 하십시오.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게끔 되면 다시 경기도 광주시 해갖고 여기다 보면 법규 제목을 써야 됩니다. 이게 건축 해갖고 검색하기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기도 광주시에 건축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조례는 다 나오게끔 되는데 여기에 경기도 광주시 건축조례 치게끔 되면 이게 경기도 광주시 건축조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경기도 광주시 건축조례도 봐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봐야 되는 것이 도시계획조례를 봐야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집을 지으려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차장 조례 이 기본 세 개는 봐야 됩니다. 어떤 땅에 내가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뭘 봐야 된다? 시행령을 보고 조례를 보는데 무슨 조례를 보느냐?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 그 다음에 주차장조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건축조례인데 건축조례 중에서도 어떤다? 도로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그 송정동 78-3번지에 보면 주변이 땅이 이렇게 내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초갈이 남의 땅을 이용해서 내 땅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현황이 보면 그 도로로 포장이 돼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남의 사람 땅을 이용해서 내 땅을 들어오고자 할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의 사용수락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지적도와는 관계없이 땅 주인과 지목의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이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를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서 현황 도로가 있어 내 땅에 진입할 수 있으면 건축법상 도로를 보고 허가를 내주고 그런 내주는데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땅에 사용 승낙을 받아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해주면 그 땅을 내가 이 땅을 남의 땅이지만 진입도로로 쓰겠다고 하면은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땅을 진입도로로 지정해서 고시를 해주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끔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남의 땅을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승낙을 받지 사용은 하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 있다. 이런 것이 뭐냐? 조례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보면 한번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도로의 지정 45조 1항에 따라 주민이 통로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제2조 남에게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자 할 때 아까 저기죠 남의 땅을 이용한다면 거기를 어떤다 지정을 해서 거기를 도로로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다음과 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떤다 이해관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도로를 쓰는데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언제는 받아야 되고 언제는 안 받아도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될 때가 언제냐는 것이 이렇게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사인이 포장하는 개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으로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 다시 말하면 포장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지 않고 개인이 해놨더라도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면 그 땅은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허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장한 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하지 않은 도로를 불특정 다수인이 잠겼을 때는 그건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뜻인데 포장을 했을 때는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6번째입니다. 도로로 지정한 근거는 없으나 아까 땅에 보면은 지목이 뭐 답으로 돼 있고 뭐 대지로 돼 있다 그러니까 지목으로 근거는 하나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된 통로
그런 경우에는 사용성수 없이 된다 이런 얘기고, 7번째 다시 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 기반이 설치가 되어 있는 통로를 이용했을 때는 그 사용성을 안 봐도 된다 이런데,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안 봐도 된다는 것을 입증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계 서류로 구비하여 시장에 어떤다? 제출해야 된다. 도로의 위치 및 주변 현황, 도로의 발생 연도 및 이용하는 주민수, 도로의 발생 연도, 현황 도로인데 그 도로가 언제부터 생겼냐?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언제냐 이게 1년 전이 올해예요, 10년 전이 올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오래전서부터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항공사진이 있거든요. 그 항공사진에 뭐 10년 전, 20년 전서부터 도로로 쓰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을 때는 사용승낙서 없이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조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도 보고 시행령도 보고 현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도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